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방학 중에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는 사례 공부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례를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사례는 음, 지금 현재 000님이라고 돼 있죠. 사주 분석을 리포트 형식으로 만드는 건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사주는, 갑진생이에요. 여자가 갑진생인데, 1964년생인가, 64년생이 되죠. 갑진. 그리고 계유, 기묘, 정묘. 이렇게 갑진, 계묘, 계유, 기묘, 정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사주를 볼 때에 먼저 이제 일간이 뭔지 먼저 보고 그다음에 오행의 다가를 한번 살펴봅니다. 오행이 가장 많은 게 이게 눈에 보이는 이 간목, 묘목, 묘목 이렇게 목이 많아 보입니다. 이 사주의 8글자 중에서 최고로 많이 보이는 것이 목이죠. 기토가 여자분이라 한다면 목은 관성이라는 거. 관성이 정관 하나에 또 편관이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관살 혼잡 이렇게 볼 수 있죠. 관살이 혼잡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관살이 혼잡이 되어 있다 서 모두가 사주가 나쁜 건 아니고 이 사주가 시에 보면 정화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목생화, 화생토로 돌아가는 것이 사주가 그래도 어느 정도 좋아 보입니다. 자, 요 구조를 민지 보면서 우리 관살이 많다고 해서 여자 관살 혼자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그래도 정화가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목이 화로서 목생화를 해가지고 다시 내 힘을 길러주니까 음, 만약 이걸 해석을 해보자면은 관성은 남자 되죠. 남자, 뭐 배우자, 남자가 되는데 이것이 나를 도와주는 형식으로 중간에 뭐가 있어요? 정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정화는 편인인데 특수 분야의 어떤 분야를 받아들이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습성을 말합니다. 자, 이것이 시상에 시상에 이렇게 와 있다는 것은 매우 보기가 좋습니다. 이것을 보고 그리고 기토가 일단은 태어난 어, 가을철 태어났지요. 철이 가을철입니다. 가을철에 아침 이른 아침 가을철 이른 아침 어떤 느낌이 납니까? 가을철 이른 아침 좀 뭔가 모르게 약간은 좀 쓸쓸해 보일 수도 있다. 가을철에 아침 아침에 누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이 기토는 우리 여러분 잘 아는 정운의 정운. 기토는 정운 전답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정운 전답에 가을철에 비가 이렇게 안개가 좀 꼈고 뭐 비라기보다는 안개 정도 안개가 꼈는데 아침에 초목이 초목이 이렇게 많이 있어 정원에 초목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초목 위에 뭐가 떠 있어요? 요거는 뭐 등불이라도 되는데 아침 일찍이기 때문에 등불도 등불이지만 달, 별 이런 달이나 별 이런 것들이 저 산 아스라하게 정원 위에 하늘에 보입니다. 저 보면 좀 모양이 좋나요? 그리고 또 옆에는 조금 떨어진 곳에는 큰 기둥나무가 있고 그리고 이 정원 옆에는 좀 멀리 쪽에 정원은 좀 먼 쪽에 보니까 어느 정도의 습지가 있고 그 습지 위에 나무들이 많이 자라고 있다. 이런 풍광입니다. 근데 기토 위에 병화가 확 보였으면 좋겠는데 병화는 보이지 않지요? 정화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걸 찾아보면 되겠네요. 정화와 병화의 차이는 병화는
현실적이고 정화는 조금은 도하적이고 이상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이것을 숫자로 보니까 화가 하나, 토가 두 개, 본인과 포함해서 토가 두 개, 금은 한 개, 수는 하나, 목이 아까 제가 세 개라 그랬죠. 목이 제일 많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을 퍼센트로 나타내 보면 본인은 점수를 안 주고 나머지 점수를 줄 때 월지를 30점, 일지를 20점을 준다면은 나머지 10점씩 준다면 100점이 됩니다. 자, 100점 만점에 화가 10점, 한 개 10점. 그 다음에 토는 이쪽에 진토가 연지에 있는 것이 10점. 그 다음에 금이 한 개로 한 개지만 월지를 차지해서 점수가 30점. 나머지 수는 월에 있어서 10점. 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40점. 그래서 여기서 화는 인성이죠. 인성. 인성은 공고나 인덕에 속합니다. 화는 우리가 생각할 때 공고나 인성에 속하고 항상 토는 자신이죠. 토가 자신이에요. 여기 있는 비급, 비견이 나의 자신이에요. 토와 같은 비견. 그리고 토가 생해주는 토생금하는 생금은 재능과 식상이죠. 재능과 사교로 보면 됩니다. 재능과 사교가 30점. 그런데 재물은 중간에 있습니다만 10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금이 세기 때문에 금생수하기 때문에 이 수는 재물은 상당히 견고하게 항상 이 재능과 자기의 능력, 사교 이 사교가 이 월지에 있는 사교는 영업 같은 거 여자 같으면 영업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업하는데 영업을 하면서 사교를 해서 영업을 하고 사교를 통해서 영업을 하면서 뭘 만들어내요? 엄청난 많은 돈을 갖다 편제적인 돈, 큰 돈을 만들어내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보게 되면 여다사주는 뭘 먼저 봅니까? 여다사주는 관성을 주로 봅니다. 관성을 보고 그 다음에 자식군인 식상을 봅니다. 그래서 관과 식상이 월지와 일지에서 묘유충하는 것이 보입니다. 이것이 별로 좋지 않죠. 묘유충을 하니까 남편성이 목과 자식성이 유가 서로 충을 한단 말은 배우자 남편하고 자식과의 사이가 어느 정도 거리가 있다. 좀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연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생각이나 이런 것이 달라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묘유가 충하고 있으니까 이 경우는 대부분 부부 갈등, 월과 일에 있거나 일과 시에 이렇게 충이 있으면은 일지를 충하면은 대개 부부가 사이가 좋지 않고 갈등이 많아서 이혼을 하거나 떨어져 있거나 또 따로 사는 서로가 떨어져 사는 이별 수가 있다. 그렇게 보면 돼. 이 사도 자체가 그렇단 말이죠. 그 다음에 재물 성취는 10%밖에 안 되지만 목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복을 얘기할 때 복을 얘기할 때는 3대 복이라고 해요. 3대 복신. 그 제복, 제침에 복이 뭐니 해도 식복, 제복, 관복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 사주는 자 제복도 있고 제도 있어요. 그다음 관복도 있고 제복, 관복, 식복도 있고 식재간이 다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식재간. 자, 3대 복신은 식상, 식복이라고 그래요. 재물은 제복, 그 다음에 또 관은 간복이라고 그래요. 여자 사주의 간복, 남자 운이죠. 자, 그런데 이분이 남자 운이지만 그 관이 인성이 있어주면 관인 상생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성이 없으면 관이 많으면 살기가 매우 힘들어요. 그러나 인성이 와줌으로써 굉장히 도움이 되고 전반적으로 볼 때에는 이분이 자기를 도와주는 화와 본인 톤은 10점, 10점, 20점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예, 여기 그 식상과 식장과 재성과 관성, 식재관이 무려 80% 됩니다. 식재관이 80% 많단 말은 형편하실 때에 참 바쁘게 산다. 어떤 분이 와서 사주에 이렇게 이분처럼 식재관이 이렇게 80대면 참 바쁘게 사는군요. 너무너무 바빠요. 이렇게 얘기하면 씩 웃습니다. 맞는다 이 말이죠. 근데 이분이 운 흐름이 이제 운을 보게 되면 보십시오. 운을 보게 되면 운이 정작 이 사람 필요한 게 화토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예, 토가 비견이고 화가 신화이기 때문에 화토가 필요해요. 화토가 필요하면 화를 극하는 수, 토를 극하는 목은 교운이죠. 화토는 기운인데 이렇게 봤을 때 대운을 딱 보면 이게 10년, 30년 정도 이렇게 딱 보면 사오미 뭡니까? 바로 화운이에요. 그 다음에 토운 흘러가고 정관에도 토운 있고 화운이고 그래서 전체를 보면은 아주 이 운이 이 빨갛고 토지요. 화토운이 착 정리돼 가지고 이분이 운이 좋았다. 그 말이 뭐냐면 자기가 뜻하는 대로 잘 되었다.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27세부터 31세까지 경금이 있어요. 여기가 기토를 볼 때는 토생금의 상간우예요. 자, 상간우는 어떤 운이냐? 내가 신약의 상간우는 좋지가 않지요. 상간이 왔단 말은 내가 바깥으로 나갈 일이 많이 있는데, 그래 되면 자동적으로, 목을 해서, 즉, 목을 그걸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성을 다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경금일 때 21세부터 30세까지 이분이 결혼을 갖다가 이때, 그 전에, 음, 경금 전에 아마 미토운에 결혼할 수가 있는데, 미토운은 좋아요. 결혼운은 좋은데,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예전 사람들은 좀 일찍 했잖아요. 미토운에 결혼했는데, 20세부터 상관운이 와가지고 본인이 바깥으로 막 나가려고 하는 바람에 뭐가 생겨서요? 부부 갈등이 생겨가지고, 그거로 인해서 자식들도 영향을 많이 미칠 수가 있다. 그래서 자식이 상당히 영향이 있죠. 그 요때 배우자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유금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은 그냥 있고 싶은데 유금, 즉 여자가 밖으로 나가겠다. 돈 벌러 나가겠다. 일하겠다 하니까 묘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사주를 한번 전반도 살펴보고 하나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봅니다. 자, 물상은 자화상이에요. 뭘 중심으로 본다? 기토를 중심으로 해서 기토가 본이니까 본인 중심으로 해서 한번 좀 전에 설명을 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토는 본인은 정원입니다. 정원은 나무를 기르는 거죠. 정원 속에 나무 기르고 초목 키우고 가꾸고 꾸미는 거예요. 꾸미고 가꾸니까 하는데 가을철 정원, 봄철 정원이 아니라 가을철 정원은 나무가 이래 많으면 나무를 좀 절단해 줘야 돼요. 풀이 많으면 풀을 좀 절단해 줘야 돼요. 정지 작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정지 작업을 하려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금이 있어야 돼요. 마침 금이 여기 있다면. 그러니까 이런 아침에 달이 보이죠, 하늘에 달이 보이고 가는 비가 이렇게 좀 내리고 있어. 가는 비가 가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 저거는 촉촉히 좀 젖어 있죠. 그런데 빽빽한 나무가 지금 있어가지고 이 나무를 좀 가지를 쳐줘야 돼. 나무에 비해서 나무는 많은데 가지 쳐줄 톱이나 도끼가 너무 부족해. 하지만 주변 사람들 도움으로 주변 사람이 누가 도와줘요? 이게 주변 사람이 나 말고 기토 말고 나의 진이에요. 이것이 도와줘요. 뭐라 유진학금으로 호생금에서 도와준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반적으로
나무가 자른 톱이 있는 톱이 작지만은 매우 톱이 작지만은 나무 조경하는데 옆 주변 사람들이 막 도와주기 때문에 그래도 정지 작업 꾸미는 일이죠. 정지 작업을 갖다가 무사하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전경이 좀 좋아 보인다. 그래서 어쨌든 전경이 좋아 보이는 겁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이 사주의 물사입니다. 오행으로 봤을 때 목이 가장 많다고 그랬죠. 40%. 또 금도 비교적 많은 거죠. 30%. 그러면 토를 중심으로 해서 금목이 서로가 대립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토가 식상과 관성이 서로 대립을 한다. 그런 구조가 돼 있다. 운의 흐름에 상관없이 어려울 때 이 사람은 귀인들 도와준 이 말은 뭐냐면 관인상생했다 뜻이에요. 관인상생했으니까 좋은 일이 일어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화토, 금은 일단은 화토 운은 좋아요. 좋은데 금은 어떤 운이냐면 식상운이죠. 식상 대운이고 이 운이고 운이 이렇게 식상이 금을 거기주기 때문에 괜찮다 보죠. 그런데 목이 화를 도와서 목생화해서 결국 나인 토로까지 도우려는 형국이니 어쩌면 목도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즉 목은 남자다 말이야. 남자들이 본래는 내한테 힘이 안 되지만 신약사주에 구조가 뭐가 있어서 화가 있어가지고 목생화로 받아가지고 나의 일거리를 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부분이 되는 겁니다. 목은 명예운, 직장운, 또 여성의 경우 남자운도 됩니다. 그러므로 직업이나 사업에 서 남자들의 도움을 많이 받는 구조다. 지금 요 표를 만들어낸 것은 그분이 오셨는데 이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잊어버린다고 좀 뭐 메모를 해달라 하길래 그냥 리포트 형식으로 만들어 놓고 이것을 가지고 그분한테 설명해 주고 이거는 그걸 가지고 집에 갑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항상 보겠다고 해요. 본래 성품은 기토는 정인의 속성이 있어서요. 그렇죠? 뭐에 대입하면 경금에 대입하면 정인의 속성이 있어가지고 본래 어머니같이 따뜻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하지만 스스로를 규율하는 평간이기 때문에 평간은 스스로를 규율하기 때문에 내향적인 마음이 동시에 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은 금이 발달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바깥으로 나가려고 한편은 그것을 걷어들여서 내가 내부적으로 내적인 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또 이중적인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그리고 또 남자들의 인기를 받아서 자신의 도움이 다 이 말은 관연상생한다. 토가 토생금해서 목생화해서 화생토로 돌아간다. 어쨌든 이 기묘일주인데 기묘일주로 한번 써볼까요? 기묘. 자, 기묘일주가 우리 일주 시간에 배웠습니다만 굉장히 뭐가 좋아? 기억력이 굉장히 기억력. 기억력이 기억력. 기억력이 비슷하다. 기억력이 비슷하다. 또 좀 보수적이다. 보수적이다. 평간은 보수적이에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식상과 재성은 진보적이란다면 인성과 관성은 보수적이다. 하지만 스스로 끊임없는 스트레스를 많이 만들어. 왜? 평간이 두 개나 있잖아요. 정간, 평간이 돼 있단 말은 뭐냐면 스스로가 굉장하게 스트레스를 많이 일으키겠다. 이유는 뭐냐면 뭔가 규칙을 자꾸 만들어내니까 그 규칙 때문에 상당히 스트레스 받는다. 또 이 입장에서는 자세한 설명하기보다는 단도적인 입장에서 말투가 상대를 아프게 할 수도 있다. 왜 그렇습니까?
침이 많으니까 현침살, 죠. 현침살이 많아가지고 상당하게 그것이 나로 하여금 아프게 할 수 있다. 자, 사주 보면 현침살이 몇 개나 돼요? 자, 여기도 묘 하나, 둘, 세 개. 정하게 많은 숫자의 나의 편관이 보입니다. 관성이 보입니다. 그래서 신비로운 것, 종교에 관심이 많고, 그 기토, 정화, 자식에도 사랑하고, 유금, 집착을 하지만 직업 때문에 자식의 훈육까지 마음을 두지 못한다. 이 사람은 직업에 대해서 직장 전문 직장이다 보니까 자식들한테까지 다 주지 못해서 어쨌든 노력을 하여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데는 비상한 힘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어쨌든 기묘는 생각하면 바로 떠오릅니다. 기묘는 보수적이고 굉장히 기억력이 좋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성격은 자상하면서도 꼼꼼하다. 왜 꼼꼼하냐 면 묘목이 한편으로는 뭐가 돼요? 현재 작용은 평안이지만 원래 묘목은 본기가 을목이다. 을목은 굉장히 정적기가 있어 치밀하다. 그래서 굉장히 소심하고 꼼꼼하다. 그래서 타인과 융화가 잘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타인과 융화가 되기 어렵더라. 직업적성으로서 기묘는 적성은 비서, 정형화된 업무가 좋다. 그리고 기묘는 시켜야 한다. 한번 시켜두면 기억력이 좋아서 다음에는 알아서 잘한다 이 말입니다. 어쨌든 이 기묘가 무슨 영업 일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뭐에 도움을 받아야 돼요. 식상의 도움을 엄청나게 받아야 된다. 이런 뜻도 됩니다. 일지평안이니 획에 따라서 권력기관 가는 것도 괜찮다. 기묘는 양지나 물가를 찾아가야 된다. 그래야 물을 먹고 좋잖아요. 예, 또 참고로 해고. 그 다음에 제 살로 보면 관자, 현재와 편관의 합칙으로 관자로 볼 수 있고요. 현침, 성격이 예리하고 무도하다. 구추, 추색의 세이고, 주색에 빠져 가사를 망각하고 아무데나 추행을 범한다. 곡각살, 예, 기토가 곡학이잖아요. 곡각은 수독절단, 단요 이런 것이 있어요. 아무튼 뭐 이 정도로 하고 직업은 아까 말한 대로 비서가 좋다고 했죠. 일반 비서일, 공무원, 뭐 일반 사무직, 각종 상담사도 적성에 맞아요. 정신적 직업, 학자, 정치, 언론, 기타, 관리, 기타, 기술업. 그 다음에 할인업,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이런 살인업이다. 왜 그런 게 있었느냐 하면 유금이 월지에 있어서 그런 역할을 한다. 할인업, 종교의학업, 침술, 상담사, 교육계 등이 좋고 배우자우는 사주의 남편성이 평안이 있잖아요. 지지에 있어서 남편이 나에게 매우 스트레스를 주고 부담이 된다. 또 자신의 직업 때문에 그렇다 해서 자기 직업을 버릴 수 없어갖고 자기 직업 때문에 배우자와 갈등을 일으키는 구조다. 그렇죠. 아까 뭐겠어요? 월지가 유금이고 남편이 묘목이잖아요. 그래서 여유충되는 것을 그 얘기예요. 자, 유금은 직장이고 나의 직장인데 유금은 남자잖아요. 그 서로가 부딪히더라. 자식우는 자식의 애정을 많이 쏟고 전력 두고 하나 남편이 벽에 자주 부딪힌다. 묘유충하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과 자식은 서로 친구 같은 사이가 되기도 하지만 따지고 보면 자식으로 인해 매우 기도드릴 일이 많은 구조다. 자식이 얄밉는다는 거죠. 결국 자식 때문에 기도를 하고 그로 인해 자신의 안녕을 찾기도 한다. 자, 기묘가 한번 봅니다.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가 보세요. 사주를 다시 쳐다보면 자, 지금 기묘인데 묘가 편관이잖아요.
이게 굉장한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평간을 유금이 뭘 해줘요? 그걸 해줘가지고 평간에 그 아주 나쁜 힘이죠. 그걸 꺾어준다. 그러니까 유금이 좋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자, 그래서 하지만 어쨌든 식상과 관성의 싸움이에요. 식상과 관성의 싸움이다. 기묘, 기억력이 비상하고 보석이다. 하지만 스스로 끊임없는 스트레스가 많이 나고 말을 할 때 자세한 설명보다 단도직입적인 말투가 상대를 아프게 할 수도 있다. 신비로운 것, 종교에 관심이 많고 자식의 사랑하고 집착을 하지만 직업 때문에 자식 훈육까지 마음을 두지 못하니 가슴이 아프다. 어쨌든 간에 자식을 달아야 되는데 훈육 때문에 자식을 어, 다른 데 둘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노력하여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데는 비상한 힘이 있다. 원래가 기교 자체는 결실을 잘 얻었는데 이 경우에는 바로 유검 위에 뭐가 있어요? 개수가 있다. 그래서 상당한 도움을 받는다 이거죠. 월지가 개유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대 복신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3대 복신은 역시 항상 천간에 주로 살피는데 식상이 있으면 식복이고 재성이 있으면 재복이고 관이 있으면 간복이 있는데 이것이 지지에 올 수도 있어요. 그럼 천간에 있는 것은 뭔지 본다. 자식운, 여자 사주는 자식운을 많이 봐야 되는데 식상을 많이 보죠. 자식의 애정을 많이 쏟고 전력 투구하나 남편의 벽에 자주 부딪힌다. 아까 했죠. 묘히 충되는 바람에. 남편과 자식은 서로 친구 같은 사이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자, 봐요. 자식궁에 묘가 있잖아요. 그건 자식이거든. 남편과 자식이 나란히 있다는 거예요. 서로 목목으로. 요 세 개를 일단은 서로가 도와줘야 된다. 파생, 어, 서로가 이 목이 목생화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묘목이 두 개 있어요. 이 묘목 두 개라는 것은, 요거는 일지에 있는 것은 배우자, 시에는 자식인데 서로가 똑같이 친구처럼 지낸다. 이게 해석하기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해석하기를 친구같이 볼 수 있다. 자, 그러면 배우자우는 자식 사주에 직업적서가 설명했죠. 배우자는 사주에 남편성이 관성이 취지에 있어가지고 남편이 나에게 매우 스트레스이고 부담이 됩니다. 사실은 그것도 자신의 직업 때문에 배우자와 충돌을 자꾸 하죠. 그래서 3대 복신 설명했고 자식우는 자식의 애정을 많이 쏟고 전력 투구하나 남편의 벽이 자주 부딪힌다 그랬고 남편과 자식은 서로 친구 같은 사이가 되기도 조금 설명했죠. 묘묘. 자식으로 인해 기도될 일이 많은 구조다. 자식 때문에 묘가 너무 많잖아요. 그것을 뽑아야 돼. 어디로? 위로 뽑아야 되니까 그걸 뽑는 역할이 정화다, 정화. 그래서 정화는 기도, 촛불을 켜놓고 기도하는 것이다. 결국 자식 때문에 기도를 하고 그로 인해서 자신의 안정을 취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재물운을 보면은 재물에 대한 욕구 또한 크고 재물을 다루는 법도 잘 안다. 왜? 그 사주에 보면 계유가 있잖아요. 유금이 위로 싹 올려가지고 유금은 식신이고 식신을 통해서 재성을 만들어내잖아요. 즉 재물을 만드는 법을 알고 직업이나 일로 돈을 만들어내는 법을 잘 알고 있다. 이때 남성들이 도움을 받는다. 실제 이분이 영업을 하는 분인데 많은 남성들 만나요. 사업 하세요. 남성 사업자를 만나가지고 이분도 사업을 하기 때문에 서로 많은 이 회원을 만들어서 뭐 골프 모임 이런 걸 많이 만들어가지고 항상 교류를 합니다. 교류를 하면서 자신의 상품을 팔고 또 그렇게 예, 모든 일을 또 추진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파워 우문 같은 성격이다. 여자로서 여장부 같은 사람이다.
자, 목이 강하고 간성인데, 여다사주 간성은 남자 인연인데, 화가 있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목생화로 돌아가서 무슨 상생? 관인상생에 대해서 좋다. 관인상생. 자, 관인상생입니다. 그래서 관인상에 있어서 좋은 흐름을 가지고 있다. 자, 운 흐름에 대해서 아까 저기 위에서 표를 쭉 설명해봤습니다. 27세부터 30세까지 금과 화운이 와요. 자, 볼까요? 비교적 적었을 때, 자, 그 전에는 뭐 미토운이 전개돼서 좋았죠. 그래서 좋았기 때문에 뭐 학교도 갈 수 있어서. 경운이니까 경금운인데 이때가 조금 문제고 화운이 괜찮아요. 그래서 경금운은 21세부터 31세까지가 경금대운인데 이때가 어려웠고 오하대운은 어느 정도 풀리는 거죠. 조금은 풀리게 돼 있다. 자, 그렇게 쭉 설명하고 그 다음에 운 흐름이 계속해서 이제 화토운을 흘렀잖아요. 화토운을 흘렀고 화토운을 흘렀고 앞으로 61세까지 양한 흐름을 봅니다. 60에서부터 66세까지는 모군이 전개되는데 어떤 모군이 한번 볼까요? 예, 모군이 전개되는데 어때요? 예, 62세부터 66세까지가 명호군이 전개됩니다. 명호군이 전개되고 그러면 쭉 직업적 성향을 다 살펴보고 이제 운 흐름 보고 있습니다. 운 흐름 중에 그 다음 운은 보면 지금 37세부터 기토, 어, 42세부터 화운, 사화운, 47세부터 무토운, 진토운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화토운이 전개가 되고 있다. 60세니까 지금 정화운이 와 있네요. 정화운이 와 있다. 역시 정화운도 인성운에서 좋은 운이다. 이분은 현재 굉장히 남은 기간에 좋은 일을 많이 맞이하고 있고 예, 그로 인해서 자기의 무엇을 모두 쌓여 명예도 쌓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오행이 골고루 있어요. 목 3개, 화 하나, 토 2개, 금 하나 이렇게 골고루 운이 있는 사람들은 운의 흐름이 별 상관이 없이 긴 돈으로 잘 살아가요. 뱅글뱅글 잘 돈다는 뜻이죠. 그래서 화, 토, 금 운이 좋고 수목 운이 약합니다. 그런데 목이 화를 도와서 결국 나인 토를 되어 도를 셈이니까 목이 화를 도와가지고 결국 나인 토를 도울 행위니까 목이 또한 돕니다. 목이 뭐 남편에서 여자들 남자들이 좀 도움이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목은 명예운, 즉 직장운으로 여성의 경우 남자도 되죠. 그러므로 직업이나 사업에 있는 남자들이 도움받아서 많은 도움받아서 승승장구한다. 자, 성격 볼까요? 성격 본래 성품은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하지만 일에 대한 욕망이 많아서 외부로 마음을 돌리려는 생각이 많다. 한편으로는 스스로를 기울하는 내향적인 마음을 동시에 상정한다. 그래서 외부로 향하는 마음과 다른 사람들, 특히 남자들이 있기를 받아서 사랑의 구조를 갖고 있다. 자신의 일에 도움이 되는 구조다. 말이 좀 헛나오네요. 자, 어쨌든 김열주는 경이 비상하다. 쭉 핵을 계속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보는 겁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 사람이 최종적인 얘기를 해주는데, 운의 흐름은 얘기했고요. 66세부터 60세까지 모군이 정해된다 그랬죠. 직장인이 남편 문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는데, 갑진년 61세 갑진년 을사, 그 다음 갑진난 다음에는 을사입니까? 갑진 다음에 을사. 갑진, 을사, 병호정미, 화토운으로 이렇게 정해되기 때문에 어, 열심히 하게 되면 모든 것이 자기 페이스로 돌아간다. 화토운이니까. 67세, 72세는 위사람, 친정, 특히 기도의 힘으로 모든이 술술 풀릴 것이다. 1, 2, 3 봄철에 여름철
에, 어떻게 지금 하다 보니까, 음력 1, 2, 3월 봄철, 겨울철, 음력 12월, 11월은 건강관리, 재물관리 위원회인데, 지금 얘기하다가 막 꼬이고 있죠. 예,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1, 2, 3월 봄철이고, 봄철과 겨울철인 10월, 11, 12월은 건강관리, 재물관리 주의한다. 이 말은 모근과 수운이 좋지 않고, 이분은 좋은 운은 토운과 화운 좋다. 이런 뜻입니다. 음력 6월, 9월은, 음력 6월, 9월은, 6월은 미토운, 9월은 술월, 여름 4, 5월은 4오미죠. 4오미 때 뭔가 마음이 편안하다. 이렇게 본 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보고 뭐를 볼 수 있나요? 모든 것이 뭐와 관계됩니까? 용신과 희신, 그다음 흉신과 또 이런 귀신과 그런 걸 관계를 또 보고 따져봐야 된다. 정관운은 남자 명예운 갑진년, 내년에 세운을 보면 갑진년은 명예운인데 갑목이 기토할 때 보면 정관이에요. 남편 성이에요. 그럼 내년에 또 다른 남편을 만난다? 이런 상황이죠. 현재 이분이 이혼 상태에 있으면서 아이들의 강목한 조청에서 일단 한 집에 층을 달리가 살아요. 한 집에 단독주택인데 3층 집인데 층을 달리해서 어, 부부가 따로따로 살아요. 그 대신에 자식들이 또 방을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함께 다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간목운이 온단 말은 해석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남편이 좀 살갑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남편과 같은 어떤 남자를 만날 수 있고. 근데 갑진이니까 갑목이 남편이라면 남편 입장에서 보면 진토를 갖고 있잖아요. 여자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있는 유부 유부나 부인을 갖고 있는 남자를 만날 수 있다. 그렇게 확보되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남자와 부인이 있는 남자와 교제할 수도 있겠다. 몸이 아플 수도 그 대신에 몸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한번 쭉 살펴보고 건강운은 목이 너무 강해가지고 토에 대한 지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이분이 위장계통이 좀 약합니다. 그리고 밥을 잘 먹지를 못해요. 소화기가 좀 약합니다. 당뇨도 있습니다. 고혈압도 있고요. 이것이 목이 강해서 토에 대해서 지병이 생기는 경우가 볼 수 있어요. 개우법, 내적인 자신의 일에 좀 더 시간을 많이 할애하면 좋겠다. 왜?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내적인 일, 기도, 화운 이런데 화를 좀 많이 강화시키면 좋겠다. 남에 대한 배려심도 많고 오늘 많잖아요. 30% 유금이 베푸는 마음도 있으므로 현재 하고 있는 종교 관련 여기 있었다. 현재 하고 있는 종교 관련 일이 좋겠다. 더 나아가 여러 가지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좋은 길을 제시하면 좋겠다. 도와준 여러 가지 상담업도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환경도 우리 삶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렇죠? 삶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햇빛이 잘 드는 곳. 이분이 화가 좋기 때문에 얘기한 겁니다. 전은 토. 나한테 도움이 된다. 매일 아침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고 기도나 명상을 해도 좋다. 붉은색 계통, 황금색 계통이 좋다. 화토니까. 자, 이 정도 사주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요거는 그 사람이, 전화가 온 시점에서 뭘 보세요? 오주를 한번 뽑아본 거예요. 그래서 오주 상태를 보고 난 다음에 봤더니 오주가 신해는 약간 그날 어떤 마음이니까 상관적인 마음이죠. 상관적인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뭘 새로운 일을 하고 싶고
또 자식과 관련된 일을 또 물어보고 싶고 사실 그때 자기의 새로운 일과 자식이 되는 일을 동시에 물었습니다. 물론 뭐 여기에 정제니까 재물에 관한 얘기 했겠지만 재물에 관한 얘기가 크게 많지 않고 자식 관련된 문의와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희한하게 우리 각기학토의 그 사주예로 봐더라도 기토일주가 간목을 만났잖아요. 근데 묘하게 이것도 신금이 병화 정관을 만나요. 정관이 두 개나 만나서요. 그래서 아하 가까운 장래에 남자가 남자가 뭐 있는 남자, 처 있는 남자, 이거 처잖아요. 남자 입장에서 처가 있잖아요, 이렇게. 처 있는 남자, 즉, 유부남. 이 사람이 두 분 달아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가까운 장래도 그렇고, 먼 장래도 그렇고, 남자의 운들이 많이 보이고 있다. 그 사주가 똑같잖아요. 오중 사주 닮은 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이분한테 만나서 얘기하기를 다른 얘기 주고 참 뭐 어려울 때마다 이 사주는 도움을 주는 사주고 뭐 누가 많아서 토가 그 사주에 오행이 골고루 있어가지고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매일 어려울 때마다 남이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니 정말 그래요. 그럼 나는 참 다행이네요. 이렇게 굉장히 이제 해갖고 내년도 갑진내년인가 남종 있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의 인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잘하면 아니고 혹시 뭐 있는 남자, 아, 뭐 있는 남자, 즉 배우자 있는 남자나 유부남을 만날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웃으면서 그럼 좋은 거지요 이렇게 하더라고. 그게 좋아요 했더니 아니 뭐 이 나이에 내가 뭐 다른 걸 하겠어요? 서로 돕고 그럼 좋지요. 그럼 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막 맛있는 것도 사주고 자꾸 선물 공시하면 어떻게 그거야 좋지요. 이렇게 아주 활달합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을 이 남자분들하고 이렇게 어떤 그 모임이 있어요. 무슨 요새 말하는 무슨 모임 있잖아요. 골프 모임들 이런 많이 생겨서 거기서 골프 가서 여자 사장으로서 대표로 나가서 하면서 서로 활발하게 교류를 하면서 서로 사업에 도움도 주고 이렇게 사시는 분입니다. 아주 여장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설명해 드렸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거는 지우겠습니다. 삭제. 왜냐하면 본인의 어떤 정보에 관련된 사니까 제압됐습니다. 비장술로 보게 되니까 비장술로 오조 기장술이요. 오조가 기장술로 한번 보니까 그날이 해일인데 묘가 비거에 날아간 거지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어, 요거는 잘못된 거예요. 자, 요놈도 지우겠습니다. 이거 맞나? 쭉 넘어갑니다. 임묘진. 네, 요건, 네, 임묘진, 아닙니다. 요거는 지우겠습니다. 요거는 지우겠습니다. 지우개. 자, 이렇게 해서, 보니까, 유의는 조건, 진해는 공방, 묘는 비거비거. 두 개가 이제 날아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해석할 수 있냐면, 아, 어쨌든 그 남자 관련된 그런 것들은 조금 신경을 써서 하게 되면 거의 퇴치가 될 것 같다. 크게 문제를 안 써도 되겠다. 또 이분이 워낙 거기에 대해서 통하시고 그다음에 이미 뚜렷하게 이제 이 묘가 독이 있는 이런 분들은 굉장하게 보수적이에요. 어,
사람은 남자들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사귀면서도 선을 딱 끊고 딱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주 그 보수적인 분이고 굉장히 점잖하게 잘 자기 스스로 컨트롤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특별한 그런 관계는 없고 그다음에 가정에 절대 무리를 주는 분도 아니고 항상 중심은 잘 챙기고 있는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명예 관련해서 비교되어 있는 이것들이 좀 다할 수는 있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드리고 오늘 좀 두서없죠 내용 자체가. 준비를 좀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람이